안녕하십니까. 친구입니다. 1973년 제1차 5.1 쇼크.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기름 한 방울 쓰는 것도 겁이 나던 그런 시절이었죠. 아마도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중지시키고 심지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해직 문제까지 대두가 됩니다. 그렇게 되자 독일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간호사 보호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들은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는데요. 이틀 동안 무려 6천 명의 서명을 얻어냅니다. 미세스 알리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어? 아유, 미스가. 아니, 무슨 일이에요? 서독 뒤스부르크의 한 병원이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국인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독일인 간호사를 불렀다. 저기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응? 이게 뭔가? 한국인 간호사를 보호해달라? 예. 아니, 서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오일 쇼크 이후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노동자 해직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세스 알리스도 아시다시피 전 여기서 의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간호조무사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아이, 그런 거라면 당연히 내가 해야지. 아이, 내가 50이 넘어서까지 간호사로 일하면서 미스강을 포함해서 한국 간호사들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들을 못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이, 여기 하면 되나? 네네. 미세스 앨리스, 뭐예요? 응? 아이, 한국인 간호사를 보호하자는 서명운동인데 미스 라일라도 하세요. 전 싫어요. 응? 아니, 왜 싫어요? 가뜩이나 우리 독일인들도 일할 자리가 부족한데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더 줄어들잖아요. 미스 라일라.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독일까지 온 겁니다. 독일 와서도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건 독일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어렵게 됐다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돌아가라뇨? 그건 정말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귀국해서 당신네 나라에다 얘기해요. 왜 남의 나라에서 그래요? 아유, 미스 라일라. 어쨌든 나는 서명 안 합니다. 나는 진작에 당신 같은 사람들 돌아가길 바랐어요. 미스 강. 네, 미세스 알리스. 아니, 모든 독일 사람들이 다 저렇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일부만 저런 거니까. 응? 저기 그 서명의지 이리 줘요. 내가 다른 간호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것까지 다 받아줄 테니까. 응?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파독 간호사들은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급히 우체국에서 몇 자 적습니다. 이번 달 월급 모두 보내드립니다. 막내 대학교 입학금으로 이 돈을 쓰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어렵게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됐고 이제 곧 의과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정희씨. 현우씨. 또 돈 보내? 이번 달 월급 다 보내. 이러고 나니까 기분도 좋고 마음도 후련해. 의대 입학시험 친다면서 그럼 정희씨는 뭘로 생활하려고? 계속 야간 근무하고 있어. 3주 야간 근무하면 2주 휴가 주잖아. 그때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요즘 분위기가 외국인 노동자는 쓰지 말자 이런데 아르바이트 꼴이 없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어떻게 되겠지. 현애 씨는? 얼마 전에 결혼식 올린 거 사진 좀 보내드리려고. 한국엔 안 가? 그이도 광부 그만두고 철강회사에 취직했어. 당분간 한국 돌아갈 일은 없겠네. 에휴, 부모님들이 서운해하시겠다. 그거야 여기 사람들이 체류기간 연장 못 해주겠다고 하면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거지. 그렇기는 하지. 우리도 그렇지만 정희 씨가 걱정이겠다. 여기서 의과대학 진학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냐고. 독일에 간 파독 간호사 가운데 의사가 된 이는 16명입니다. 화가가 된 이도 있고 경제학, 법학을 공부한 이도 있었습니다. 파독 간호사 가운데 20% 정도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파독 간호사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5.1 촉구가 터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꿈을 펼치기 위해 온 독일에서 그 꿈이 무산될까봐 무서웠을 겁니다. 독일 내무부 장관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대할 것을 약속한 며칠 뒤. 미스강, 시험이 내일 모레라면서 중환자실 근무할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환자들 상태가 전반적으로 괜찮으니까 나한테 맡기고 저기 간호사 휴게실 가서 책이라도 몇 자 더 봐요. 응? 아니에요. 미스강, 네? 13번 병상에 있는 환자 바이탈 10분마다 체크하세요. 네. 내일 모레 시험이라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해도 되잖아, 미스 라일라. 간호사가 할 일과 간호조무사가 할 일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미세스 알리스.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아이고, 바이탈이 빨라졌네. 미스강, 강정희 씨. 네? 어머, 시간 잠깐 졸았나 봐요. 환자 바이탈이 좀 빨라졌어요. 언제부터죠? 죄송합니다. 그만 깜빡이죠. 10분 전까지는 계속 체크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빨리 주치의한 달려요. 네. 뭐죠? 미스강, 졸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면 당장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요! 중환자실에서 이 무슨 소란이에요? 간호과장님! 예, 미스 라일라. 우리 병원에 있는 한국인 간호사들 근무기간을 연장해주는 문제, 저는 반대입니다. 저처럼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아시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독일 내무부 장관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인도적인 입장에서 우대할 것을 밝힌 얼마 뒤 독일 신문들은 일제히 외국인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다. 분위기는 다시 나빠졌다. 결국 한국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기한 연장 문제나 추방 문제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 인권문제연구소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방송국의 90분짜리 프로를 얻어서 일반인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걱정 말고 시험이나 잘 쳐. 방송은 언제 나와? 오늘 저녁에. 그간 한국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어떻게 일해왔는지를 방송을 통해 충분히 알리고 여기 독일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준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모두 관계기관에다 보고하고 호소해볼 생각이야. 잘 되겠지? 잘 되도록 해야지.
억울하게 이대로 쫓겨날 순 없잖아.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정희 씨는 여기 걱정 말고 의대 시험 쳐서 꼭 붙어. 어? 한편 그 즈음 청와대. 김정년 비서실장, 예, 카카. 1976년 올해 독일에 간 인력들이 얼마나 되나? 간호사 55명, 간호조무사 15명, 모두 70명입니다. 그리고 광부의 경우 제2차 37진이 51명, 38진이 71명, 현재 39진을 모집 중입니다. 과거에 비해 열기가 많이 줄었구만. 그렇습니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독일에서 이제 더 이상 외국인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 하긴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제 간호사나 광부들을 통해서 그 외화를 벌어들이는 시대는 지났지. 그렇습니다. 제1차 5.1 쇼크 이후 대규모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들어갔고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엄청납니다. 현대건설이 주베일 산업한 공사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돈 없던 시대에 경제개발에 종잣돈을 마련했던 것, 그 역사적인 사실은 마땅히 평가를 받아야 할 테고, 정부는 건설 인력들이 중동으로 나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시대는 그렇게 바뀌고 있었다. 실제로 1978년 독일은 한 일간지에 더 이상 한국의 간호사가 필요한 시대는 지났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런 가운데 파독 간호사들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계속해 나갔다. 마침내 1978년에는 외국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독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주는 제도가 생겨났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독일 생활이 안정되고 정착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교포 사회가 형성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간에는 정기적인 모임도 생겨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국서 광부로 온 김기복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오셨어요? 예. 한국 어때요? 많이 발전했죠? 그렇죠. 먹고 사는 것도 아무래도 예전보단 나아졌죠. 근데 한국 떠나오신 지 오래 되셨어요? 네. 저는 7년 됐어요. 7년? 와, 독하게 버티고 사셨나봐요. 고향 생각은 안 나세요? 나죠. 왜 안 나겠어요. 그래도 꾹꾹 참고 지냈어요. 7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간호조무사로 왔고요. 얼마 전 에센 의과대학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습니다. 어제 통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여기서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네. 와, 그럼 한국에는 안 가시고요? 네. 초면에 이런 말 어떤지 모르겠는데 참 지독하게 사셨던 것 같네요. 이제 독일에서 생활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도... 선생님은 무슨요. 그냥 김기복이라고 하세요. 네. 그래. 그동안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외로운 건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건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해도 당장 달려갈 수 없고 혹시 내가 없을 때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거. 아. 그런 생각하면 한시도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뿐이었죠. 예, 그럼요. 예.